이번 영상은 72시간 단식 후 3일간의 보식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도 1년 6개월 전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본 메뉴가 바로 샐러드였는데요. 시작할 당시만 해도 운동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식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요리 수준도 레시피 없이는 한 끼 식사를 차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러던 중 식단을 바꾸게 되고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먹었던 메뉴가 바로 샐러드였습니다. 처음 만들게 되는 메뉴다 보니 샐러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책, 유튜브, 블로그 등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방법을 알아도 저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겐 샐러드 소스를 만드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소스를 만들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버려야 하기에 그냥 간단히 소금과 올리브 오일 정도만 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댓글 주신 분의 고민도 당시 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 먼저 먹어본 샐러드 선배로서 하지만 특별한 레시피가 없는 샐러드라 영상으로 준비하는 것도 민망할 수준인데요. 부끄럽지만 저처럼 첫 샐러드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먹어온 샐러드를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샐러드 재료부터 구입하러 가볼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공식품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 마트나 시장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많이 담긴 식재료를 구입했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샐러드에 사용하는 식재료만큼은 가능한 유기농으로 구입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까운 둘의 생협에서 샐러드를 구입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여쭤보셨죠? 제가 주로 구입하는 재료인 파프리카와 양상치 같은 경우는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소식을 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을 구입해도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에 지금은 전혀 가격을 보고 샐러드 재료를 구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엔 사놓고 다 먹지 못해 버린 야채들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먹고 있답니다. 제가 앞에서 샐러드 재료만을 유기농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유기농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파프리카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닥터조가 이렇게 분류를 딱 해주셔서 시간을 엄청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샐러드에서 가장 맛있게 씹어 먹고 있던 그 파프리카가 농약의 문제가 큰 녀석이었더라고요. 몰랐을 땐 그냥 먹을 수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이상 그냥 먹을 수는 없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비싸도 나는 여기서 샐러드 재료만은 꼭 사고 싶다고요. 남편은 뭐든 가성비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 식단이라고 닥터조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재료는 손질해서 투명한 용기에 담아둡니다. 투명 용기에 담아두면 좋은 점은 재료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음 재료를 구입할 시점을 빠르게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하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스스로 뿌듯해집니다. 이제는 샐러드 드레싱, 소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침 출근할 때 출근복이 유니폼이라면 아침에 옷을 뭐 입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샐러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는 소금만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계속 먹어보니 음식에 소질이 없는 저에겐 단순화가 정답이더라고요. 샐러드를 먹기 전 양상치에 밑간을 살짝 해주고 음식을 낼 때 나머지 재료들과 함께 올려내면 드레싱 없이도 맛있게 샐러드를 먹을 수 있답니다. 하나 있네요. 제가 유일하게 만들어 먹는 샐러드 소스. 바로 추워지면 만들게 되는 감 드레싱인데요. 제철감으로 만든 감 드레싱은 어떤 샐러드 재료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추워지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료와 소스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원하는 재료들을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은 양상추와 파프리카, 그 외에 오이, 비트 찐 것 등 그날그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가끔은 샐러드 위에 이런 햄도 올려 먹습니다. 어떻게든 그날의 입맛에 맞게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샐러드 식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해당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집 식탁의 샐러드들을 한번 볼게요. 저도 초기에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며 멋을 한껏 부린 것 같은데요. 갈수록 심플해집니다. 하지만 때론 한 끼 식사를 완벽히 대신할 수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도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맛있게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샐러드가 함께 식사가 되면 설거지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구의 위에 부담이 없기에 다른 업무를 보는데도 효율적인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처음 시도할 땐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샐러드에 한두 개 넣어가며 먹다가 샐러드가 익숙해지면 점점 건강한 재료들의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가져가신다면 샐러드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니 별다른 비법이 없죠? 무엇이든 처음 시도하는 것들은 그 과정의 단순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샐러드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먹는다면 이 세상에서 샐러드가 가장 맛있는 메뉴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몸이 바뀌실 거예요. 이상 샐러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길 바라며 오늘 핫진의 식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엄마 또 만난 거야? 나 먹다가 도망갈 거야. 어? 어디가? 도망에서 뭐 하는 거야? 이 도둑놈 같은 이라고.